자, 오늘 리얼미터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통합당 지지율이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을 넘어섰습니다. 리얼미터가 TBS에 이제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507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 5.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오차 범위 냅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33.4%, 미래통합당 36.5%. 수치만 놓고 보면 미래통합당이 36.5%로 민주당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과 충청에서 지지율이 내려갔고요. 또 미래통합당은 서울, 충청에서 올라갔습니다. 중도층이 판가름을 내는 그런 결과로 보이는데 중도층에서 이 8.8%포인트 미래통합당이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긍정 43.3%, 부정 52.5%였습니다. 네. 지금 청자께서 교통 제보를 하나 주셨는데요. 자유로 2, 3포 승합차하고 화물차 접촉 사고가 있어가지고 차가 엄청 밀린답니다. 자유로 2, 3포 쪽에 참고해 주세요. 네. 자, 이 통합당은 이 기세를 몰아서 정강정책 수정하면서 중도층 흡수에 나서고 있어요. 네, 통합당이 내놓은 정강정책의 초안을 보면 10대 약속이 있는데요. 일단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뭐 깨끗한 지구,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가장 첫 번째 1호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기본소득의 도입입니다. 기본소득? 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사라질 일자리 같은 것들 그리고 네.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1호 공약으로 사실상 내세운 셈인데 지난 총선 전부터 통합당 쪽에서 나왔던 얘기죠. 계속 나왔던 얘기죠. 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슬쩍 던졌는데 여권에서 대선 주자로 꼽히는 분들이 한마디씩 얹으면서 이 이슈가 사실상 통합당이 이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보면 대부분 헌법이나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에 큰 판을 보고 있구나. 대선으로 가는 기초 초석을 다지는구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국회의원의 사선 연임을 금지한다. 네. 이 안도 그 당내에서 중진들은 굉장히 반발하는 안인데 일단 이 정강정책 특위에서는 이렇게 해보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삼선까지만 하면 더 이상 국회의원 못하게 한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우회로는 찾을 수가 있겠죠. 연임을 금지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연임을 금지하고 같은 지역구에서만 사선이 안 되지 다른 데로 옮기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텃밭이니까.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겠다고 했고요. TV 수신료 폐지한다. 뭐 공영방송 KBS 같은 것들을 겨냥한 그런 조치일 텐데 예. 대통령의 공영방송사장 직접 임명권을 폐지한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본소득 오늘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죠. 네. 밑줄 쳐야 되죠. 기본소득. 네. 별 몇 개 달아요? 별 오늘은 심플하게 한 6만 개만 6만 달아볼까요? 개. 예. 네. 심플한 겁니까? 6만 개가? 되게 무거운데 아니, 6만 개 달래. 별이 6만 개니까 신라시대 때 네. 경주 하늘을 뒤덮었던 별이 한 6만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봤어요? 첨성대 앞에서 많이 봤어요. 신라시대 별이 봤어요? 제가 가마 타고 드라이브 할 때 보니까 6만 개 정도 깔려 있더라고요. 네네. 정말 네. 신라시대 때 경주의 밤하늘은 어마어마하게 반짝거렸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하늘이 높았겠죠. 그렇겠죠. 우리가 보는 하늘은 고층 건물에 가려서 네. 하늘의 총 단면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상암동은 이게 굉장히 높은 편이죠. 신라시대 뭐 초고층 건물이야 뭐 첨성대 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네. 불국사도 있지 않을까요? 불국사가 더 높았을까요? 네. 예. 자, 유튜브로 청취자들께서 박연미 기자님 안녕하세요. 박연미 기자님 목소리 너무 매력이심. 박연미 기자님 팬이에요. 뭐 예상대로 박연미 기자 팬들만 난리네요, 바글바글해요. 난리야. 자, 우리 뚱커벨 무겁당 팬은 진정 없습니까? 많은데 지금 다 식사 중이시죠? 사일 뚱커벨. 네? 사일 뚱커벨. 아니, 그러니까 네. 왜 숨어 계세요? 다 나오세요. 뚱커벨 네. 팬은 11시부터 오후 2시 지금 넘었을 2시 때 35분까지 식사를 계속 하고 식사를 계신다고. 아, 지금 오침 시간인가 봐요. 역시 뭐 밥사위원장이나 달러.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그동안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지지율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은 구체적으로 뭐 논의된 바는 없다. 검토되거나 지지율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당내 분위기는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중요한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중도층이거든요. 네.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중도 지지층 회복에 좀 노력하겠다, 힘쓰겠다라는 반응이 당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도 한마디 보탰어요. 뭐라 그랬어요? 지지율 역전이 결국 부동산 때문이고 국민들이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암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니까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보면 좀 이제 야당하고도 협치하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압승을 했었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기는 하되 중도층의 반응을 보면 조금 더 이 협치 여당과 야당과 또 협의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을 좀 더 가속화해 달라, 진전시켜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민주당 통합당 지지율 여론조사도 봤는데 저희 네. 청취자분들은 우리 무거운 녀석들 무겁당을 얼마나 지지해 주실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 무겁당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무겁당을 지지해 주시면 아라비아 숫자 1번으로 예. 네. 안 해주시면 2번으로 예. 아, 해서 지지 문자 1번에 100개가 만약에 목표로 잡고 네. 네. 돌파를 못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박연미 기자가 책임을 져요. 아무래도 밥사위원장이 밥을 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잠깐만요. 네.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지금 자 답변이 오시기 전에 네. 당 대표를 무겁당 대표를 박연미 기자로 바꾸면 여보세요. 안 됩니다. 반역이요. 그거는. 자, 지지해 주시면 아랍에서 1번 좀 눌러 주십시오. 네.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셨어요, 두 분? 그 어제 왜 이 시간에 전남 구례 양정마을에서 암소가 기중기로 구조되고 네. 나서 쌍둥이 출산했다는 네. 그런 모성의 소식이 전해드렸는데 동물 모성의 소식이 경기도 이천에서 아주 인간들한테 감동을 줬어요. 무너진 그 건물 잔해 속에 깔린 새끼를 구하려고 엄마 개가 목줄까지 끊는 네. 거예요. 그러고서는 울부짖으면서 특정 지역의 땅을 막 파헤치는 거예요. 이 슬픈 장면을 보고 주민이 얘 왜 이러지? 그래서 파보니까 글쎄 그 안에서 강아지 2마리가 구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그 어제 MBC 뉴스데스크 나간 부분 잠깐 육성으로 들려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 잘 들어보세요. 깊이 들어가면 안 될 텐데 나와줘야 될 텐데. 모두 숨죽인 채 무언가를 찾는 모습. 흙을 조심스럽게 치워나가자 하얀색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알았어. 아이고. 살지도 않았네. 하나 살았어. 이놈은 운 좋게 살았다. 참. 네. 저는 아, 유튜브로 다 봤는데 두 분은 네.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아, 핑도 그러지 않아요? 봤어요. 영상을 보셨어요? 봤는데 얘네들이 백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땅에 오랫동안 묻혀 있어서 흙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흙을 다 뒤집어 써서 네. 이 아기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7일에서 8일 정도 갇혀있던 강아지들이 그러니까. 4마리가 순차적으로 구조가 된 거예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2마리를 처음에 찾아내고도 엄마 개가 안 움직이니까 왜 그런가 해서 인근을 파보니 2마리가 또 더 있었던 파보니까. 거예요. 아. 그래서 4마리가 다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아, 좀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MBC 김건희 기자가 리포트해서 취재한 건데. 저 멀리 동물의 생명력을 음.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포구 현장에서 또 발견하게 그러니까 되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손예원 전 의원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손예원 전 의원 어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그 반응이 엇갈립니다. 생각보다 형이 무겁다는 반응과 그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 이례적인 케이스다. 뭐 2가지 의견이 엇갈리는데 일단 기소됐던 혐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에 그러니까 사전에 기밀 정보를 먼저 알았다. 요 혐의가 하나 있는 거고요. 예. 2번째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었다. 조카들에게 주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손혜원 전 의원이었다. 이렇게 검찰이 기소를 한 거고 이번에 대부분 법원이 이 내용을 받아들인 건데요. 전자가 문제가 됐던 건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비밀을 미리 알아서
투자를 한 것 아니냐. 네. 이런 혐의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법정에서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내용이 그 양형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 측 주장을 그렇다면 대부분 수용을 한 거네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선덕 박연미 기자가 한 이야기가 대부분이 이제 법원 판결에 다 반영이 된 것인데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하는 국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 신탁을 통해 차명입니다. 차명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런 것이고 세 번째로는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손 전 의원 측은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죠. 네, 변호인을 통해서도 그리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항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목포 도시계획이라는 게 굉장한 기밀이었느냐에 대한 그 쟁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자녀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카들과의 거의 뭐 부모 자식 같은 관계였다. 특수성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시세 차익을 노릴 거였으면 이 투자 금액이 한 1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 아파트 사지 않았겠느냐 서울에 뭐 이런 반론도 있어서 차후에 항고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한 청자께서 조금 전에 어제 이천 강아지 구조대했던 말씀드렸더니 다시 들어도 울컥한 기사네요.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손 전 의원 유죄 선고에 몇 가지 의문점을 근데 제기했어요. 한때는 또 이제 서로도 잘 아는 사이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더 큰 이유는 또 이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도시계획 건설 건축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SNS에 좀 의문이 든다 이 판결에 네 가지 이유를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도시 재생 자료가 이미 공청회까지 거친 자료도 공개됐던 자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보고를 했던 목포시장은 기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또 세 번째로는 이 조카 정여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 그것은 조카에게 정여했다라는 것에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낙후 지역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포의 구도심의 지역에 이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낙후 지역 투자로 봐야지 투기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의문점 네 가지를 올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조금 전에 민주당 통합당 여론조사 지지율 말씀드리면서 무거운 녀석들 무겁당도 지지하면 1번, 지지하지 않으시면 2번 보내주세요 했더니 많이들 1번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처음 보냅니다. 잘 듣고 있어요. 1번. 다른 분은 1 곱하기 100입니다. 무겁당은 1인 기본 100 정도나 해야 하니까 인정해 주세요. 네. 근데 쭉 밖에서 훑어보니까 1번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2번도 좀 계시네요.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저 김현우 PD 1번이 유튜브하고 문자하고 전부 몇 개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좀 띄워주세요. 진실의 100개가 순간. 안 되면 밥사위원장이 밥을 사야 밥을 돼요. 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매미 소리 많이 들었죠? 네. 오, 그 매미가 왜 울까? 아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암컷을 유인할 때 유인하는 울음이고 또 다른 수컷이 방해를 해서 질투심으로 우는 방해 울음도 있고 세 번째는 적한테 잡혔을 때 강한 비명을 내서 적을 위협할 때 우는 경고의 울음. 세 가지 뜻이 있다는데 네네. 이거 말고 매미가 우는 이유 뭐 딴 거 뭐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빠졌네요. 뭐예요? 배고파서. 아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나무에 매달려서.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동여왕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말이죠. 2차 의사 총파업 예고에 정부가 담화문을 내놨어요. 네, 지난번보다 영향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는 전공의들만 참여를 했고 내일 있을 파업에는 동네 병원하고 그 우리가 흔히 펠로우라고 하는 그 연구원들까지 포함을 합니다. 예. 해서 정부가 담화문을 내놨는데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집단휴진 결정을 해서 유감이다. 코로나 상황 속에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시위는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글쎄요. 이게 비인기 전공에 대한 유인책이 없다. 이게 그 의료계의 어떤 주장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쳐도 공공의대 설립이 왜 수련의들의 전문적인 수련 환경을 제공하는데 방해가 되느냐,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요? 그 단지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공공의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이제 선덕 박연미 기자가 이야기를 했듯이 근본적인 그동안의 취약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진료 과목 선택의 편향인 거죠. 그러니까 좀 돈이 되는 성형외과 또 피부과 이쪽으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정작 이 공공의료를 해야 되는 정형외과 또 신경외과 또 내과 이쪽에는 의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더 제도적으로 이 공공의료 쪽에 비중을 둘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의사들이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부의 제안이 해마다 400명 이제 10년간 4,000명을 늘리는데 이 중 3,000명은 지역 의사 제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3,000명은 10년간 지방에 이 소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에 거주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방은 상당히 의료 여건이 그 제도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지역 의사제. 지역 의사제도.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좀 강제적이다. 그리고 지방에 좀 더 좋은 의사들이 많이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방에 가도 괜찮은 걸 만들어야지 숫자만 늘린다고 되겠느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미가 왜 울까? 아까 배 수장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청취자분들도 답장을 많이 보냈어요. 매미가 우는 거는요, 삶이 너무 서러워서 애처롭게 우는 겁니다. 매미가 우는 이유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가 재밌어서입니다. 웃어, 울지 말고 그럼. 이게 정답이네요. 매미야. 매미도 듣고 있군요. 허리케인 라디오를. 자, 동물과 곤충과도 함께하는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네, 우리 네. 박연미 기자의 정말 의상도 오늘 정말 매미 같아요. 금빛인데 금빛이에요. 저 이 말 오늘은 귀걸이만 금빛이 아니고 시계까지 다 금빛이시네요. 아, 제가 진짜 금이에요, 그거? 이거요. 네. 자, 금은 금이죠. 도금. 근데 이 말씀 하나만 꼭 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말 이 센스가 놀라운 게 우리는 매미가 울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매미가 웃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매미가 관점의 차이가. 빵 터진 걸로. 네.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죠. 지금. 네, 정부가 여러 가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지역 의사들이 계속 일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우수병원을 지정하고 지역 가산점도 주겠다.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사들이 어떤 걸 부족해 하는지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네. 그러면 그 이른바 비인기 전공이라는 데로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 거, 결국은 재정 지원 문제가 아마 핵심적일 겁니다. 예. 네. 어제까지 약 21% 정도의 병원이 휴진 신고를 했다고 네. 하는데 의료 공백을 메울 대책이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일로 이 파업이 예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 등의 이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날 내일입니다. 진료를 연장할 수 있게끔 또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고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으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중한 환자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럴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문제가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만큼 뭐 정부도 이런 제도를 제안을 하는 또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의사협회는 의사협회대로 반발하는 이유가 있다면 서로 좀 대화, 역시 소통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